복수는 영혼을 독으로 채우지만 용서는 영혼을 자유롭게 한다. 27년간의 감옥 생활을 마치고 나온 한 남자가 했던 말이다. 그는 자신을 감옥에 가둔 백인 정권에 대한 복수 대신 화해의 손을 내밀었다. 많은 사람들이 그를 이해하지 못했다. 어떻게 그토록 오랜 고통을 겪고도 원수를 용서할 수 있단 말인가? 하지만 그는 알고 있었다. 진정한 승리는 상대방을 굴복시키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편견과 증오를 극복하는 것임을. 오늘 우리가 살펴볼 이야기는 바로 이런 깨달음에 관한 것이다. 자신만의 논리에 갇혀있던 한 인간이 어떻게 세상을 바꾸는 지도자가 되었는지 그 놀라운 변화의 여정을 함께 따라가 보자. 아전인수는 내 밭으로 물을 끌어온다는 뜻의 사자성어다. 나 밭전 끓인 물수로 구성된 이 말은 자신의 이익만을 위해 물을 자신의 밭으로만 끌어오는 이기적인 행동을 의미한다. 이 사자성어의 어원은 중국 고대 농업사회에서 비롯되었다. 농부들이 공동으로 사용해야 할 물을 자신의 밭에만 대려고 하는 모습에서 유래한 것이다. 시간이 흘러 이 말은 단순한 물의 독점을 넘어서 자신에게 유리한 방향으로만 상황을 해석하고 판단하는 태도를 가리키는 말로 확장되었다. 현대에 와서 아전인수는 객관적 사실을 왜곡하여 자신의 주장을 정당화하거나 자신의 이익만을 추구하는 이기적인 행동을 비판할 때 사용된다. 특히 정치인들이나 권력자들의 편파적인 언행을 지적할 때 자주 등장하는 표현이기도 하다. 하지만 아전인수는 단순히 다른 사람만의 문제가 아니다. 우리 모두가 일상에서 자신도 모르게 빠져드는 사고의 함정이다. 자신의 경험과 관점에서만 세상을 바라보고 자신에게 유리한 정보만을 선택적으로 받아들이는 것. 이는 인간의 본능에 가까운 것이지만 동시에 극복해야 할 한계이기도 하다. 1918년 7월 18일 남아프리카 공화국 동케이프 주의 작은 마을 은베조에서 한 아이가 태어났다. 그의 이름은 로리 플라울라 만델라, 후에 넬슨 만델라로 불리게 될 인물이었다. 그는 템부족 추장 가문의 후손으로 어릴 때부터 특별한 지위를 누렸다. 만델라의 어린 시절은 아프리카 전통 문화 속에서 보내졌다. 그는 부족의 역사와 전통을 배우며 자랐고 자연스럽게 아프리카인의 우월성과 백인에 대한 적대감을 품게 되었다. 당시 남아프리카는 아파르트헤이트 정책으로 인해 흑백 갈등이 극심했고 어린 만델라 역시 이런 환경의 영향을 피할 수 없었다. 아버지 헨리 만델라가 세상을 떠난 후 만델라는 템부족 섭정이었던 용틴다바의 후견 아래 자랐다. 용틴다바는 만델라에게 지도자로서의 품격을 가르쳤지만 동시에 백인 정권에 대한 저항 의식도 심어주었다. 어린 만델라는 이런 가르침을 통해 세상을 흑과 백, 선과 악으로 나누어 보는 이분법적 사고에 익숙해져 갔다. 학교에 다니면서 만델라는 서구 교육을 받았지만 여전히 백인에 대한 편견을 버리지 못했다. 오히려 교육을 받을수록 백인들의 억압과 차별에 대해 더욱 분명하게 인식하게 되었다. 그는 자신과 같은 아프리카인들만이 진정한 이 땅의 주인이라고 믿었고 백인들은 모두 침략자이자 적이라고 생각했다. 포트헤어 대학에 입학한 만델라는 더욱 급진적인 사고를 갖게 되었다. 당시 포트헤어 대학은 아프리카 지식인들의 산실이었고 반아파르트헤이트 운동의 중심지였다. 만델라는 이곳에서 올리버 탐보를 비롯한 동지들을 만나며 정치적 각성을 경험했다. 하지만 그의 사고는 여전히 아전인수의 틀에 갇혀 있었다. 그는 백인들의 모든 행동을 악의적으로 해석했고 아프리카인들의 행동은 항상 정당하다고 여겼다. 심지어 같은 아프리카인이라도 백인과 협력하는 사람들은 배신자로 규정했다. 세상을 보는 그의 시각은 철저히 자신의 관점에서만 출발했다. 1940년 만델라는 대학 당국의 정책에 반대하여 학생의 선거를 보이콧하다가 퇴학을 당했다. 이 사건은 그의 인생의 큰 전환점이 되었다. 요하네스버그로 온 그는 변호사 월터 시슬루를 만나 법률 사무소에서 일하기 시작했다. 이때부터 그는 본격적인 정치 활동에 뛰어들었다. 1944년 만델라는 아프리카 민족회의 ANC에 입당하며 정치인으로서의 첫걸음을 내디뎠다. 그는 ANC 청년 동맹 창립에 참여하며 더욱 과격한 투쟁 노선을 주장했다. 당시 그의 생각은 단순했다. 백인 정권은 무조건 타도해야 할 적이고 아프리카인들은 무조건 단결해야 할 동지였다. 그는 자신의 이념에 맞지 않는 모든 것을 거부했고
심지어 다른 인종과의 연대 가능성조차 부정했다. 1948년 국민당이 집권하면서 아파르테이트 정책이 본격화되자 만델라의 저항 의식은 더욱 강화되었다. 그는 ANC의 젊은 지도자로 부상하며 무력 투쟁을 주장했다. 하지만 그의 사고는 여전히 경직되어 있었다. 그는 백인들과의 어떤 형태의 대화나 타협도 배신 행위로 간주했다. 1952년 불복종 운동을 주도하면서 만델라는 전국적인 유명인사가 되었다. 하지만 그의 명성 뒤에는 극도로 편향된 사고가 숨어 있었다. 그는 자신의 투쟁을 정의로운 성전으로 여겼고 반대편의 어떤 의견도 들으려 하지 않았다. 심지어 ANC 내부에서도 온건파와 급진파로 나뉘어 갈등이 일어났을 때 그는 자신의 노선만이 옳다고 고집했다. 1960년 샤프빌 학살 사건 이후 ANC가 비폭력 노선을 포기하자 만델라는 무력투쟁, 조직인 민족의 창행K를 창설했다. 그는 폭력을 통해서만 백인 정권을 무너뜨릴 수 있다고 확신했다. 이때까지만 해도 그는 상대방의 입장을 이해하려는 노력을 전혀 하지 않았다. 그저 자신의 정의만이 절대적이라고 믿었다. 1962년 만델라는 군사 훈련을 받기 위해 해외로 떠났다. 아프리카 여러 나라를 돌아다니며 그는 다양한 해방 운동가들을 만났다. 하지만 여전히 그의 사고는 변하지 않았다. 오히려 다른 나라의 성공 사례들을 보며 무력 투쟁에 대한 확신만 더욱 굳어졌다. 1964년 만델라는 리보니아 재판에서 종신형을 선고받았다. 로벤 아일랜드 교도소에 수감된 그는 이제 27년이라는 긴 시간을 감옥에서 보내야 했다. 처음에는 분노와 원망으로 가득했다. 그는 자신을 감옥에 가둔 백인 정권을 저주했고 동료들과 함께 감옥 내에서도 투쟁을 계속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만델라는 변화를 경험하기 시작했다. 감옥이라는 고립된 공간에서 그는 자신을 객관적으로 바라볼 기회를 얻었다. 책을 읽고 생각하고 때로는 백인 간수들과 대화를 나누면서 그는 점차 자신의 편견을 인식하게 되었다. 특히 1970년대 들어서면서 만델라는 큰 변화를 겪었다. 그는 아프리카너어를 배우기 시작했고 백인들의 역사와 문화를 공부했다. 동료들은 그의 이런 행동을 이해하지 못했다. 왜 적의 언어를 배우고 적의 문화를 공부하느냐고 비판했다. 하지만 만델라는 상대방을 이해해야만 진정한 해결책을 찾을 수 있다고 믿었다. 감옥에서 만델라는 수많은 백인 간수들과 관리들을 만났다. 처음에는 그들을 모두 적으로 여겼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들도 자신과 같은 인간이라는 것을 깨달았다. 어떤 간수는 친절했고 어떤 관리는 공정했다. 물론 악한 사람들도 있었지만 그것이 전부는 아니었다. 1980년대에 들어서면서 만델라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다. 그는 더 이상 세상을 흑과 백으로 나누어 보지 않았다. 대신 복잡하고 다층적인 현실을 인정하고 상대방의 입장을 이해하려고 노력했다. 이는 그의 사고가 아전인수의 틀에서 벗어나는 중요한 전환점이었다. 1985년 정부가 만델라에게 조건부 석방을 제안했을 때 그는 이를 거부했다. 하지만 그의 거부는 과거의 맹목적인 반대와는 달랐다. 그는 신중하게 상황을 분석하고 동료들과 상의한 후 결정을 내렸다. 그는 자신의 석방이 아니라 모든 정치범의 석방과 아파르테이트 철폐가 우선이라고 판단했다. 1988년부터 만델라는 정부와 비밀 협상을 시작했다. 많은 동료들이 그의 이런 행동을 배신으로 여겼다. 하지만 만델라는 대화를 통해서만 진정한 변화를 이룰 수 있다고 믿었다. 그는 더 이상 자신의 정의만이 절대적이라고 생각하지 않았다. 상대방에게도 나름의 논리와 입장이 있다는 것을 인정했다. 협상 과정에서 만델라는 놀라운 유연성을 보였다. 그는 백인들의 두려움과 우려를 이해하려고 노력했고 그들이 받아들일 수 있는 해결책을 찾으려 했다. 이는 과거의 강경한 만델라와는 완전히 다른 모습이었다. 그는 자신의 이익만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남아프리카인들의 이익을 고려하기 시작했다. 1990년 2월 11일 만델라는 마침내 석방되었다. 27년간의 감옥 생활을 마친 그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다. 그는 복수나 보복을 말하지 않았다. 대신 화해와 용서를 강조했다. 많은 사람들이 그의 변화를 이해하지 못했지만
만델라는 확신에 차 있었다. ANC의 지도자로 돌아온 만델라는 동료들과 갈등을 겪어야 했다. 젊은 투사들은 여전히 무력 투쟁을 원했고 백인 정권에 대한 강경한 대응을 요구했다. 하지만 만델라는 인내심을 가지고 그들을 설득했다. 그는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대화와 타협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1992년부터 본격적인 민주화 협상이 시작되었다. 만델라는 협상 테이블에서 놀라운 지혜를 발휘했다. 그는 백인들의 기득권을 일정 부분 인정하면서도 흑인들의 권리를 확보하는 절묘한 균형을 찾았다. 과거의 그였다면 절대 불가능했을 타협이었다. 특히 1993년 크리스 하니가 암살당했을 때 만델라는 진정한 리더십을 보여주었다. 전국이 폭동 직전의 상황에서 그는 TV에 출연해 냉정과 인내를 호소했다. 그는 복수의 악순환을 끊고 화해의 길로 나아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는 과거의 만델라라면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었다. 1994년 4월 27일 남아프리카 공화국 역사상 첫 번째 다인종 민주선거가 실시되었다. ANC가 압승을 거두면서 만델라는 대통령에 당선되었다. 75세의 나이에 국가 지도자가 된 그는 이제 자신의 변화된 철학을 실천에 옮길 기회를 얻었다. 대통령이 된 만델라는 모든 남아프리카인들의 대통령이 되겠다고 선언했다. 그는 백인들을 적으로 여기지 않았고 오히려 그들을 국가 건설의 동반자로 받아들였다. 이는 과거의 아전인수적 사고에서 완전히 벗어난 것이었다. 만델라는 진실화해위원회를 설립해 과거의 상처를 치유하려고 노력했다. 그는 복수가 아닌 용서를, 분열이 아닌 화합을 추구했다. 1995년 럭비 월드컵에서 백인이 대부분인 남아프리카 대표팀을 응원하고 백인 주장에게 직접 우승 트로피를 건네주는 장면은 그의 변화를 상징적으로 보여주었다. 경제 정책에서도 만델라는 실용주의를 추구했다. 그는 급진적인 사회주의 정책을 포기하고 시장 경제를 받아들였다. 많은 좌파 동료들이 그를 배신자라고 비난했지만 그는 국가 전체의 이익을 위해 현실적인 선택을 했다. 1999년 한 임기만으로 퇴임한 만델라는 여전히 화해와 용서의 메시지를 전파했다. 그는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세계 각지의 분쟁 지역에서 중재 역할을 했다. 북아일랜드, 중동, 아프리카 여러 나라에서 그의 조언을 구했고 그는 항상 대화와 타협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만델라는 자신의 과거를 숨기지 않았다. 오히려 젊은 시절의 편견과 오만을 솔직하게 인정했다. 그는 자신도 한때는 아전인수의 함정에 빠져 있었다고 고백했다. 자신의 관점에서만 세상을 보고 자신의 이익만을 추구했다고 반성했다. 그는 감옥에서의 27년이 자신에게 가장 큰 선물이었다고 말했다. 고립된 환경에서 자신을 돌아보고 편견을 극복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만약 감옥에 가지 않았다면 자신은 평생 편협한 투사로 남아있었을 것이라고 고백했다. 2013년 12월 5일 만델라는 95세의 나이로 세상을 떠났다. 그의 장례식에는 전 세계 지도자들이 참석했고 모든 인종의 남아프리카인들이 그를 애도했다. 그는 진정으로 모든 사람들의 존경을 받는 지도자가 되었다. 넬슨 만델라의 삶은 아전인수의 한계와 그것을 극복하는 과정을 보여주는 살아있는 교과서다. 그는 젊은 시절 자신의 관점과 이익만을 추구하는 전형적인 아전인수의 모습을 보였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특히 감옥에서의 긴 성찰을 통해 그는 완전히 다른 사람으로 변모했다. 그의 변화는 하루아침에 일어난 것이 아니었다. 수십 년에 걸친 긴 과정이었고 때로는 고통스럽고 힘든 시간이었다. 자신의 편견을 인정하고 상대방의 입장을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하지만 그는 끝까지 포기하지 않았다. 만델라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을 준다. 첫째, 아전인수는 인간의 본능적인 성향이지만 극복할 수 있는 한계라는 점이다. 둘째, 상대방을 이해하려는 노력이 갈등 해결의 열쇠라는 점이다. 셋째, 진정한 리더십은 자신의 이익이 아니라 전체의 이익을 추구하는 것이라는 점이다. 오늘날 우리 사회도 여전히 아전인수의 문제로 고통받고 있다. 정치인들은 자신의 정당한 논리만을 주장하고 시민들은 자신의 이익만을 추구한다. 지역 간, 계층 간, 세대 간 갈등이 심화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만델라의 지혜는 더욱 빛을 발한다. 그는 우리에게 말하고 있다. 상대방의 입장에서 생각해보라. 자신의 편견을 인정하고 극복하려고 노력하라. 폭수가 아닌 용서를, 분열이 아닌 화합을 추구하라. 이것이 바로 아전인수의 함정에서 벗어나는 길이다. 만델라의 삶은 끝났지만 그의 메시지는 여전히 살아있다. 우리 모두가 자신만의 논리에 갇혀있지는 않은지 돌아보고 더 넓은 관점에서 세상을 바라보려고 노력해야 한다. 그때 비로소 진정한 변화와 화해가 가능할 것이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